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는데요. 간신히 역성장 모면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수출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2분기 성장률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정 교수님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1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됐는데 좀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에서 이제 이번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 1.4% 잡았습니다. 올 연말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인데요. 세계 1위는 독일입니다. 한 80% 정도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이렇게 전 세계가 지금 교역이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중국이 급속하게 성장을 하니까 미국이 견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평균 관세율이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중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상당한 제품에 대해서 25% 고관세를 때려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전쟁도 시작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전체 반도체의 60%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고 한국 전체 수출의 20%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았다 이렇게 말해도 될 정도인데 이렇게 반도체가 지금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4조 적자가 났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 삼성은 전 세계에서 단일 공장으로 가장 큰 것이 중국의 시안에 있습니다. 35조를 투자했고요. 하이닉스도 35조를 투자해서 70조를 우리나라가 반도체 공장을 지었는데 미국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더 이상 반도체를 업그레이드 하지 말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반도체 공급을 못하는 것을 대신에 공급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반도체 생산도 하지 말고 공급도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중국에서 출구 전략을 하라는 것이 미국의 요구사항이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슬기롭게 중국과의 잘 교역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순수하게 산업용이고 최신 AI 반도체라든지 군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은 공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미국에 좀 양해를 구해야 되겠고 현재는 우리가 업그레이드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에 한 1년 정도 유예를 받아놨습니다.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최신 시설로 업그레이드 하지 못하면 완전 퇴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이 미국에서 지금 반도체 공장을 짓고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50조를 지원받게 되면 모든 재무제표나 영업거래 장부나 모든 것을 다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매년 한 900조 정도를 수출하고 800조를 수입하고 100조 원이 이제 흑자가 났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의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50조를 우리가 미국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모든 거래 내역이라든지 장부를 다 내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미국에 대해서 우리의 상황을 얘기하고 최대한으로 밀고 당기길 잘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신 반도체가 아니라 산업용만 생산해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잘 밀당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경제 성장률이 0.3% 나왔다. 이거 상당히 지금 1.4% 연간 지금 현재 예상이 1.4%인데 0.3% 나왔다. 좀 걱정되는 그 부분이 있기도 하는데요. 자,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수출 갖고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이게 근데 수출이 거의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고 수출이 맥을 못 추고 있고 중국에 하고 또 관계 때문에 중국에서도 수출 많이 못 하고 있고 하다못해 그 어느 언론은 기사를 보니까 그런 정부를 비판하는 그 기사 분 중에는 수출 전략회의 하면 뭐하냐 수출이 안 되는데 이런 얘기 하고도 있는데 중국으로 수출 부진 지금 많이 겪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전체 수출의 33%, 약 3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중국의 26%, 미국의 15%, 홍콩이 7%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일본이 6%다. 그러니까
중국이 33분의 1 정도를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데 전 세계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한 1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 세계의 수출 시장에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보다도 우리가 과도하게 높게 중국에 의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출구 전략을 좀 줄일 필요하고 좀 다원화를 좀 해야 되겠다. 저희 세종대학에도 이제 중국인 학생이 외국인 유학생 한 3,000명 정도 있고요. 3,000명씩이요. 예, 경희대학교와 한양대가 6,000명에서 5,000명까지 있습니다. 전부 다 반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많은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못 올려주니까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서 먹고 살고 있는데 이 외국인 유학생 중에 6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 또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전부 다 세계에서 중국에 차지하는 비중 30% 이하로 줄이자. 세종대학이 또 이제 많이 줄여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베트남, 파키스탄, 인도 이런 애들 많이 데려오고 있거든요. 결론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너무 높아서는 절대 안 된다. CJ 신세계라든지 롯데가 중국에 진출했다가 사드 보복 사태가 나면서 완전히 망해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세계 아주 뭐 최고의 진출했다고 자랑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베트남으로 옮겼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이런 리스크가 굉장히 있는 이유가 중국 공산당이 토지를 절대 분양하지 않습니다. 건물만 분양을 하고 토지는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 기업의 건물을 뺏을 수 있는 거죠. 토지에 대한 임대권만 좋지 건물 자체를 분양하지 않는 아직 공산주의 때문에 그렇다. 중국은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했지만 이렇게 아직까지는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업을 끌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너무나 과도한 중국에 의존을 해서는 안 되겠고 현대자동차가 중국에 공장을 5개를 진출했는데요. 지금 4개가 문 닫았습니다. 지금 한 개만 겨우 20-30%만 공장을 가동하고 있을 정도로 현대자동차도 중국의 기술만 다 뺏겼다. 우리나라 중소자동차 기업 수백 개가 현대자동차 한 개 갔었는데요. 결론은 중국이 기술을 익히고 난 다음에 전부 다 판매 금지 비슷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현대자동차 생산 시설의 30% 정도만 지금 공장을 가동하고 있을 정도다. 결론은 우리가 중국의 이 왕서방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도 어떤 위험을 좀 해지해야 되겠고 지금 한국의 상장 기업이 한 2,500개 정도 있는데요. 30%가 이자를 못 낼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3.5%까지 올라왔는데요. 이와 같이 금리도 계속 오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면서 다변화, 다원화를 해야 되겠고 일본이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을 수출을 정지했을 때 우리 정부가 내수화도 하고 다변화를 하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도 너무 의존도를 좀 낮춰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학교에 대학에 중국인 학생이 많다는 거 갑자기 저 생각나는 게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 때 그 성화봉송을 서울에서 이렇게 할 때 시청 앞에서 그 중국인 학생들이 시위했던 거 그 기억이 나요. 그때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걱정스러운 게 야, 중국 학생들이 저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시위를 하면서 저걸 통제를 못해? 잘못하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치에도 간섭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가기도 했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지금도 전 학교에서 배웠던 게 기억나는 게 우리 수출 다변화 뭐 이 얘기는 70년대에도 했던 것 같고요. 뭐 미국하고 일본의 수출 그때는 중국하고 이제 저희가 교육을 안 할 때니까 미국하고 일본에 있어 뭐 유럽이나 뭐 더 아세안으로 뭐 이렇게 다변화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그렇게 지금 수십 년 동안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중국의 특정 국가에 가까우니까 일단 그 먹기 좋다고 먹기 좋은 감이 보기도 좋다고 그런 식으로 중국하고만 이렇게 하고 있어서 국가 전체 그 어떤 전략을 좀 세우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을 들어가다 보니까 좀 아쉬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원자재도 있단 말이에요. 중국이 지난번에 일본하고 히토류 싸움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중국한테 많이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체 배터리 부품의 70% 정도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기 배터리를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그
우리가 흑연, 리튬, 니켈, 코발트 이런 제품인데요. 약 7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보시면 리튬이 58%고 코발트 64%, 니켈 34%, 흑연이 70%인데요. 제가 아는 교수도 나트륨, 우리나라는 바다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소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금을 가지고 음극이나 양극재를 만드는 이런 걸 연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중국이 만약에 수출을 정지해버리면 우리나라 배터리 공장에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고 우리가 일본의 소부장 반도체에 네, 의존했을 그렇죠. 때 98%까지 우리가 의존했던 게 많았었는데요. 이것을 일본이 수출을 안 하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이 문 닫을 상황이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G7 국가가 모여서 했던 것도 중국이 이렇게 원자재 수출을 금지했을 때 이렇게 자유시장 경제에 있는 7개 국가, 10개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것이 G7 회의의 주 테마였습니다. 히로시마에서 했던 회의가 네. 바로 그 내용이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중국의 한 제품에 대해 의존도를 높은 것을 다원화해놔야만 되겠고 최소한 50%, 30% 이하로 낮춰놔야만 이렇게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하. 중국 말씀 듣다 보니까 중국도 약간 좀 치사한 것 같긴 해요.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치사하다기보다는 어쩔 수가 없겠죠. 뭐 전략적으로 국가 간의 문제니까 뭐 국가 간에 뭐 피도 눈물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뭐 자원 전쟁도 시작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부장해서 일본하고 무역 문제 됐을 때도 일본 관계 안 좋을 때도 소부장해서 이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어느 정도 해결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중국하고는 또 사드 보복하는 거 보고 요즘에도 아직도 뭐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데하고 더 교역을 많이 하고 안보 동맹하고 하니까 뭐 그 단체 공격을 보내지 않게 하고 있고 약간 좀 한 거 보면 대국인데 좀 치졸한 그런 느낌도 솔직히 같습니다. 저는 뭐 중국이 대국이면 대국답게 그냥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저 어디 치졸한 거는 보이는 것 같아서 아마 중국 대사님이 저 이 방송 보시면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입국 대상자로 올리실지도 금지 대상자로 올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좀 그런 거 좀 그런데 그 중국이 또 이제 미국하고 마이크론 반도체 판매 금지를 시켰어요. 이거는 뭐 미국 대 중국 싸움이니까 강대국끼리 싸움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단체 공항에 비자 안 주고 못 나가게 하고 이러는 건 참 치사한 문제 같은데 자 중국이 마이크론 판매 금지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한테는 또 이제 야 너 협조해라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20%를 차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메모리 반도체 80%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한 55%, 60%를 차지하고 있고 하이닉스가 25%, 그다음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한 20% 차지합니다. 이 세 나라가 세 개의 기업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를 거의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20% 판매 가격을 공급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원가 이하에 이제 가게 되다 보니까 20% 공급을 줄여서 매 분기마다 상황을 봐서 5%씩 줄이겠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최근에 한 20, 30% 올랐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6개월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선반영이 되어서 주가가 올랐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전체 매출의 한 16% 정도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중국에 만약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수입을 금지시켜 버렸기 때문에 16%나 되는 그 부족한 부분을 한국 반도체에 공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미국 정부가 간섭을 한 거죠. 그죠. 한국 반도체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못하는 그 부분을 대신 맡겨주지 마라. 그래서 우리나라 보수 언론도 야 너무하다 미국이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투자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들어온 것보다 4배나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부 다 미국에 공장을 짓고 베트남에 공장을 짓지 더 이상 한국에서는 반도체가 스마트폰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다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조립을 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가 투자 들어온 것보다 나간 게 4배나 많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가 미국은 법인세가 21%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법인세가 26%고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그 부지를 미국이 무상으로 주거나 100년간 무료로 줍니다. 이렇게 파격적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해서 미국인들을 고용을 창출시키는 것이 바로 미국의 전략이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최소한 미국 수준으로 법인세는 낮춰줘야 되는데 또 민주당도 반대했죠.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법인세 인하는 26% 겨우 1% 낮춰줬다.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최소한 미국 수준으로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싱가포르는 법인세가 17%입니다. 17.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외국에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자국 우선주의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에 서로 밀당을 좀 해야 되겠다.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먹고 살고 있는 나라인데 한국이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만 미국의 안보도 중요하다고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겠고 이렇게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윤석열 정부가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도체 상황이라든지 한국 경제 상황을 얘기해서 상생을 선택하고 보조를 맞춰달라 이렇게 미국에도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미국은 대단하네요. 그 100년씩 그 무상으로 땅을 주고 세금도 낮춰주고 도로도 기반 시설을 해주고 와서 투자해 이러니까 그러놓고 규제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세금을 많이 물리거나 관세를 많이 부과할 거야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 기업들은 땅도 한 100년간 그냥 주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니까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사람 고용할 수밖에 없는 그래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참 답답한 게 얼마 전에 그 용인 남사에 그 삼성전자 뭐 네. 그 500조 투자해서 뭐 네. 만든다고도 발표도 하고 했는데 그 참 이거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저는 그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사실 뭐 대기업 혜택 준다 그러는데 결국은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진짜 우리도 좀 같은 조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같은 조건은 해줘야 됩니다. 지금 법인세가 지금 같은 조건이 전혀 아니고요. 네. 21% 되고 있고 투자세액공제 우리가 8%였습니다. 네. 미국과 대만이 25%입니다. 반도체 투자세액공제한 거. 그래서 정부가 미국으로 최근에 이제 좀 낮춰줬습니다. 네. 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지금 대만의 TSMC가요. 대만은 2천만 명인데 인구가. 네. 근데 전부 다 인구의 대부분이 반도체 인력이 됐습니다. 전 세계 비메모리 반도체 90%, 80%를 대만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랬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가져간다면 이 대만의 TSMC 공장을 폭격하겠다. 중국이 가져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 정도로 대만이 전 세계 비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반도체 시장은 미국이 원천 기술의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허의 70%를 가지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은 일본이 공급하고 있고 실질적인 반도체 생산은 대만과 한국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를 가지고 먹고 살고 있고 한국에서 가장 좋은 것이 우수한 인력이고 인재입니다. 그렇죠. 대만도 TSMC를 통해서 반도체 우수한 인력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한민국이 가진 것은 인재밖에 없다. 저는 정부가 용인 지역에 한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인재 양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이것을 조기에 또 빨리 시행이 돼야 되겠고 법인세도 미국 수준으로 낮춰줘야 되겠고 우리가 이 골드만삭스가요 2015년도에 앞으로 2040년이 되면 미국 다음으로 1인당 GDP가 2위가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우수한 인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최근에는 정부가 이렇게 뭐 사교육이라든지 우리 교육에 대한 열의가 식으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것은 인재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도체와 우수한 인재 공급,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부자로 만드는데 정부가 지원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민주당도 이게 대기업의 특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100년 대기를 좀 봐야 된다.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인데, 자 마지막으로 지금 교수님한테 좀 저는 궁금하니까 교수님의 이제 전문적인 견해를 좀 들어보고 싶은 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중국을 좀 사실 미국하고의 관계도 이제 뗄래 뗄 수 없고 중국하고 관계도 사실 옆에 있으니까 뗄래 뗄 수 없잖아. 뭐 비행기 1시간이면 저기 어디죠? 그 중국 위해나 이런 데 바로바로 가지 않습니까? 청도 이런 데. 예.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중국을 포기할 수 없는데 중국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중국은 참 멀고도 먼 나라다.
우리가 3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우리 경제학에 보면 이제 중력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게 거리가 먼 나라보다 2배 이상 교육이 확대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국가 GDP라든지 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현재 우리나라 중국의 상황이다. 워낙에 교역의 3분의 1을 우리가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한국이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는 밀당을 정말 잘하자. 우리가 안보에 대해서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경제는 중국을 통해서 지금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매년 100조씩 흑자가 났었는데요.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중국에 통해서 흑자가 났는데 지금 중국에서 오히려 반도체를 우리가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되어 있는 좀 저가형 반도체를 우리가 오히려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역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때려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밀당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겠고 또 미국에 대해서는 안보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보를 바탕에 둬야 되겠고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한국의 상황을 좀 얘기하면서 이렇게 밀당을 좀 잘하자.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라든지 또 기술이라든지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한국의 TV부터 해서 반도체 기술을 배워서 지금 세계 1등이 되었는데요. 그렇죠. 이와 같이 중국도 한국의 부품과 소재를 가지고 본인들이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우리나라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밀당을 통해서 우리가 밀고 당기기를 잘하자. 미국과 중국. 그것이 우리 한국의 살아날 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교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밀당을 잘해야 되겠다. 오늘 김대중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는데 밀당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